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문화 발달이 덜 돼 있고 호텔에서의 하는 행동이 무례해. 태국에서 리조트 호텔 지배인을 하고 있는 마틸다는 태국과 한국의 정책과 한 직원의 이상한 말로 상처를 많이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틸다가 느낀 한국의 이미지와 느낌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다예요. 저는 태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키는 165cm이고 긴 생머리입니다. 항상 저는 웃는 표정을 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리조트 호텔 운영하며 지배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목욕 후 긴 생머리를 말리고 멋진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였어요. 태국은 항상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었어요. 방콕의 번화한 거리부터 푸켓의 평화로운 해변까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죠.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리조트는 달랐던 기억이 나요. 복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최근에 우리와 함께했던 한국인 부부 김 씨와 박 씨를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허니문을 보내러 오셨고 우리의 아름다운 정원과 수영장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죠. 사와디카. 김 씨는 태국어로 저를 인사하며 살짝 허리를 굽히셨어요. 제가 우리 언어를 시도하는 것에 감명을 받으셨대요.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신경 쓰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분들의 체류 동안 김 씨와 박 씨는 태국 문화를 정말 즐기셨어요. 우리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을 시도해보고 태국 요리법을 배워보셨고 심지어 우리 직원과 함께 무에타이 복싱도 해보셨죠. 그분들의 흥분한 모습은 제가 왜 제 일을 사랑하는지 다시금 상기시켜줬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단순히 우리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또한 매우 예의 바른 분들이셨죠. 일부 손님들은 방을 어지럽히고 직원들이 청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국인 부부는 매우 깔끔하셨어요. 심지어 스스로 방을 청소하기도 하셨고 이는 우리 하우스키핑 직원들을 놀라게 했죠. 우리는 태국을 우리가 찾았던 대로 아름답게 유지하고 싶어요. 박 씨는 제가 그에 대해 물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의 태도는 다른 손님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일주일 전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대가 우리 직원들을 지치게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방을 어지럽히고 수영장 옆에 쓰레기를 버리며 심지어 우리 오래된 장식물도 파손시켰어요. 중국인과 친하게 지내는 저의 직원 워크가 있어요. 워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문화 발달이 덜 돼 있고 호텔에서의 하는 행동이 무례해 라며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워크. 지난번에도 중국인들이 해변에서 서로 싸우며 소란 피우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니? 워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인들은 항상 호텔에서도 직원들에게 배려심이 넘치고 상냥했어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에요. 아무래도 워크와는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나라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워크는 말은 다른 직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음날 김 씨와 박 씨와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모든 손님들이 당신들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리조트는 정말 달랐어요. 복도에는 행복한 목소리가 가득했죠. 사람들이 태국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사용하며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한 곳에 모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손님들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한국어 단어도 배우고 서울의 삶에 대해 들었죠. 김치와 불고기 외에도 다양한 한국 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 마이너스 아름답게 포장된 마스크나 맛있는 간식 등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우리 직원들도 한국어 문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곧 복도에서는 태국어 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아침 뷔페에 김치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나라의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 간의 연결이 매일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허니문 여행객들, 가족 단위의 휴가, 친구 그룹의 해변 여행 등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환영받는 기분이 들어서 태국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어느 저녁 리조트 근처 해변을 걷고 있을 때 한국 손님들이 현지 태국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마이너스 관광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재방문하는 손님들도 받기 시작했어요.
일부 손님들은 매년 돌아와서 태국이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죠. 우리는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취향을 기억하며 방문을 기다렸어요.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예약 일정은 한국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중 가장 바쁘고 수익성 높은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죠. 미래는 밝았고 한국과의 연결은 끊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담에도 있듯이 자만은 실패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태국과 한국 간의 강한 유대가 시험대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좋은 시절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더 많은 한국어 문구를 배우고 손님들과 매 순간을 음미했으면 좋았겠어요. 모든 것이 곧 변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한국과의 인연은 우리 리조트와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게 거의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폭풍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여행 금지 조치 이후에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죠. 화요일 아침 기분이 좋게 일어났습니다. 해가 쨍쨍 비추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리조트의 하루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예약 요청을 살펴보고 있던 중 차이가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틸다, 이거 봐야 해요. 차이가 말하며 자신의 태블릿을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화면을 보자 제 배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한국, 태국인 여행 금지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진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갑자기 태국 시민들에게 관광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불법 이민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를 잡고 뉴스 검색을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그 여파가 마치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전화는 취소 소식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요 손님이었던 한국 관광객들이 속속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국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태국이 한국에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리조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국 돈의 가치가 급락했고 한국 그룹과 협력하던 여행사들은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방콕 한국타운의 바쁜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태국의 분위기는 충격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시태그 BANKUREA, 해시태그 BOICOTTKUREANPRODUCTS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킨케어와 K-스파프를 칭찬하던 태국 인터넷 스타들은 이제 한국 관련 제품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우정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져가는 것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했던 손님들이 이제 태국 전역에서 적처럼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집에 간 후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일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고 모두가 젖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직원의 절반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충실한 차이는 급여를 줄이겠다고 했고 그러면 더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족 같은 존재잖아요. 마틸다, 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아끼려 애쓰는 사이 리조트 밖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화가 난 시민들의 압박을 받으며 한국에 반격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비자 없이 태국에 올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양국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이고 가혹했습니다. 방콕과 서울 간의 비행편은 예전처럼 만석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붐볐던 태국의 한국 식당들은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했던 하우스키퍼 마이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었고 손은 긴장해서 앞치마를 꼬고 있었습니다. 마틸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 딸이 다음 달 서울에서 대학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우리는 수년간 돈을 모았죠. 이제 비자가 취소됐다고 해요. 그녀의 모든 꿈이. 말을 끝내기 전에 눈물이 나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꿈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삶이 뒤집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루는 한여름 더운 오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섬의 주요 해변 도시인 차횡을 걷고 있을 때 시위에 마주쳤습니다. 한국 소유의 가게 앞에 모인 군중들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원하지 않는다. 시위자들이 가게를 부수고 창문을 깨며 악성 메시지를 뿌리는 모습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았습니다. 가게 주인인 중년의 한국인 남자 이 씨는 무력하게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군중 사이로 밀쳐나가 이 씨와 화난 군중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만둬요.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게 태국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군중이 조용해졌고 제 존재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틈을 타 일부는 부끄러워하며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도우면서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20년을 살았어요. 태국도 제 집이에요. 순간 군중이 조용해졌고 그들의 환한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향했어요.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몇몇 얼굴의 부끄러움의 기미를 봤어요. 천천히 마지못해 그들은 떠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상황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행 금지 조치의 영향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한때 북적였던 리조트는 이제 음산하게 조용했어요. 해변은 평소에 일광욕을 하거나 수영을 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관광객에 의존하던 상점과 식당들은 문을 닫고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금지가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만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던 태국 친구들은 이제 한국 관련된 것을 보거나 듣지 않으려 했고, 태국에서 행복하게 살던 한국 주민들은 갑자기 환영받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한국 관광객들과의 좋은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정중함, 태국 문화에 대한 열정, 우리의 관습에 대한 존중. 그 모든 호의가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미친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는 남아있는 2명의 직원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그들은 매년 방문하던 한국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항상 태국어를 하려고 했던 게 기억나? 한 명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귀여웠지? 응, 다른 하나가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항상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던 것도 기억나?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준 아름다운 스카프가 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만들었던 관계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다리를 다시 구축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폭풍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어요. 매일매일 리조트를 운영하고 남아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희망을 유지하려는 싸움이었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서 마이의 딸과 서울에서 공부하려던 꿈이 깨진 걸 생각했어요. 이 씨의 사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잃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모든 태국 사람들을 생각했죠. 이제는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년간 가까워졌던 두 나라가 갑자기 찢어진 것이었죠. 정치적 분쟁의 교차 화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든 이 혼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들면서 앞으로의 길이 제 창 밖의 어두운 하늘처럼 불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통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께 한숨을 쉬며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태국과 한국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마틸다,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해왔어. 나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며 기도를 할 뿐이야. 맞아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태국, 한국을 위해서라도 꼭 사이가 좋게 만들어주세요. 저의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분노는 점점 사라졌고, 대신 양측 사람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관광 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매일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고 해변은 조용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거리시장은 이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라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는 것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이 충분한 일꾼을 찾지 못하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TV 프로그램과 음악이 이제는 예전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양국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한국 팝스타 태국 코끼리 보호소에 기부하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유명 K-파프 가수가 치앙마이의 코끼리 보호소에 기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호소는 관광객이 없어 코끼리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가수의 기부로 코끼리 돌보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기사 아래의 댓글란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분노의 메시지들로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전하고 태국과 한국이 다시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문을 열어준 듯 했습니다. 갑자기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태국 학생들이 공원을 청소하는 영상이 바이럴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나라에 온 손님이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라는 표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콕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태국의 어려운 사업체에 음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투를 악화시켰던 뉴스 채널들도 이제는 갈등이 처음에 시작된 이유를 설명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는 한국의 엄격한 규칙은 태국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좋은 관광객이 되고 다른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보이콧을 촉구하기보다는 사과하고 태국과 한국이 다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한국에 한국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태국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멋진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 쉬워지도록 천천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 더 강하고 똑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태국과 한국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광객이 되는 방법,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 다른 나라의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 규칙과 방문하는 나라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태국 학교들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여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한국도 몇 가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문객이 자국에 올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더 나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 예를 들어 태국 음식 축제와 미술 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처음에는 끔찍해 보였던 일이 실제로 두 나라의 가장 좋은 면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어려운 시기에도 방문객을 환영하는 정신을 유지했던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서로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태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더 나은 우정의 시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큰 싸움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라바이 풀 스파 리조트 호텔의 발코니에 서 있었고
예전처럼 해가 지며 하늘을 오렌지와 핑크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수영장 지역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렸습니다. 마이너스 태국어, 한국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 관광객들이 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희망과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제 친구 차이가 발코니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가 아래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노는 한국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근처 태국 커플의 행복한 소리와 섞였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돌아온 것 이상이에요. 뭔가가 변했어요. 정말로 변했었습니다. 우리의 나라 간의 큰 싸움은 고통스러웠지만 태국과 한국 모두에게 어려운 진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관광객이 되기 위한 대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여행하기 전에 비자 규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나라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태국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더 잘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태국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자국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태국 문화를 한국에서 알리는 멋진 활동들도 시작했습니다. 태국 음식 축제와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해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재난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두 나라 모두의 최선을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든 인간임을 상기시켰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차이 이거 알아요? 제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두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차이는 지혜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해가 사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강한 것에 감사했고 다시 친구가 될 방법을 찾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환대의 정신에 감사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싸우고 의견이 맞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듣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하늘에 첫 별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태국과 한국 간의 새로운 더 나은 우정의 시작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직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어디에서 왔든지 환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모든 손님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입니다. 그들의 고향과 문화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이 누구인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의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 주 나중에 저는 시위 중에 도움을 주었던 한국 상인 이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가게가 다시 열렸고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마틸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날 당신이 한 일, 그것이 사람들의 선의를 믿게 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 오든지 상관없이.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태국어 수업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쩌면 리조트에서 이런 수업을 개최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우리의 리조트는 태국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서로 화가 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웃고 배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국과 한국 손님들이 수영장 옆에서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간의 싸움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이전보다 더 강한 것을 만들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 과제가 있을 것임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며 하늘이 분홍색과 금색으로 변했습니다. 멀리에서 사람들이 모래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우리 리조트의 태국과 한국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청소하기 위해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한 한국 손님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틸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당신의 환대에 감사드리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이 아름다운 해변, 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니까요. 이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간의 진정한 우정이 어떤 모습인지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플라스틱과 종이 조각을 주워가며 일하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해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 보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